자, 그러면 이 문서상의 기본 속성을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사실 저희가 간단한 어떤 뭐 마진을 지정한다든지 폰트 사이즈를 정한다든지 하는 작업들을 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문서상에서 바디 태그 안에 모든 컨텐츠들이 위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디 태그의 속성을 지정해주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자식들은 다 바디의 속성을 물려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려받을 만한 어떤 속성들을 지정을 해줄 텐데, 첫 번째로 제가 할 부분은 여기 디자인 파일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디자인 파일을 보시면 배경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폰트 색깔을 모두 동일하게 쓰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폰트 패밀리를 정의를 해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작업들을 일단 미리 한번 해줘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먼저 폰트 패밀리를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추천해주는 폰트 패밀리들이 있어요. 사실상 웹페이지에 쓰이는 폰트들은 실제로 사용자의 컴퓨터에 해당 폰트가 있어야만 읽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표시되는 폰트들은 대체로 시스템 폰트로 쓸 수 있는 폰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용을 해 볼 거는, 여기 보면 애플 시스템이라는 항목이 있죠. 일단 얘를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선택을 하면은 되게 다양한 폰트들이 적혀 있어요. 되게 갑자기 복잡해 보이는데 전혀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요 앞에 해당하는 두 가지는 애플의 기본 폰트를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 제 시스템상의 기본 폰트는 샌프란시스코 폰트예요. 그래서 요 샌프란시스코가 먼저 지정이 되어 있고, 굳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자동 서식이 되는 걸 저희는 그냥 채워 넣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가지 폰트들이 막 붙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은 맥 시스템을 쓰지만 윈도우 시스템에서는 이 폰트가 없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윈도우 시스템에 해당하는 폰트가 이 세고라는 폰트거든요. 그래서 이 폰트가 없으면 다음 폰트로 표시가 되게 되고, 이 폰트가 또 시스템상에 없으면 이 다음 폰트로 표시가 되게 되고요. 이 로보토도 없으면 그 다음은 이 폰트, 이 폰트, 이 폰트, 이 폰트, 이 폰트, 이 폰트 순으로 계속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넘어가다가 더 이상 이제 이 시스템상에 아무 폰트가 없으면 산세리프라고 하는 어떤 이름을 써주게 되면 정말 산세리프 중에 기본이 되는 폰트를 표시해주게 돼요. 되게 옛날 윈도우 머신 같은 경우에는 에어리얼 같은 폰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고 한번 세이브를 해볼게요. 세이브를 하고 자동 서식이 또 됐죠.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하면은 지금 보여지는 폰트들은 샌프란시스코 폰트로 변경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디자인을 일부러 헬베티카 폰트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헬베티카를 상위로 올려주면 되겠죠. 얘를 잘라서 요 앞에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하면은, 저장을 하면은 지금은 이제 모두 헬베티카로 변경이 되게 됐어요. 이렇게 이제 폰트 패밀리는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물론 이제 커스텀 폰트를 사용하고 싶으실 텐데 제가 나중에 다시 커스텀 폰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폰트 패밀리 설정은 끝이 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설정할 부분이 이 백그라운드 컬러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여기 보시면 백그라운드 컬러가 있죠. 이 백그라운드 컬러를 먼저 카피를 해두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또 자동 완성이 되죠. 여기서 엔터를 치시게 되면 여기에 뭐 다양한 컬러 추천들을 해주는데, 이거는 저희가 쓸 필요가 없고, 붙여넣기를 하면은 이 해당 컬러가 붙여지게 되죠. 근데 헥스 값이니까 앞에다가 샵을 꼭 붙여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앞에 이제 컬러 칩이 생기고 저희 플러그인을 통해서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가 지정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세미콜론으로 마무리를 하고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백그라운드 컬러가 해당 컬러로 변경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비슷한 작업으로 폰트 컬러가 있죠. 폰트 컬러도 똑같이 복사를 하고, 여기다가 컬러, 폰트 컬러는 그냥 컬러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앞에 폰트가 붙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사실 저는 좀 애매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냥 무시하고 컬러에다가 또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여기다가 앞에 샵을 붙여주시면 해당 컬러가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변경이 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각각의 이 요소들의
해당 컬러와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해주지 않더라도 폰트 컬러는 이 컬러로 상속을 받게 되고 백그라운드도 다 상속을 받게 돼요. 기본적인 폰트 사이즈도 여기서 저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지금 가장 작은 폰트가 11포인트죠. 그죠? 이 11포인트를 그냥 기본 폰트로 설정을 해둘게요. 그러면 폰트 사이즈에서 11픽셀로 해두게 되면 저장을 할게요. 헤딩에 해당하는 태그들은 상속을 받지 않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폰트 사이즈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항목들은 다 이 바디의 폰트 사이즈 속성을 상속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굉장히 디자인과 이제 점점 유사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할 항목은 사실 저희가 마크업을 할 때 줄바꿈을 해두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줄바꿈을 디자인과 맞게 동일하게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클래식스에서 한번 끊기고 네버에서 한번 끊기죠. 그리고 여기도 매거진에서 한번 줄바꿈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클래식에서 BR 태그를 써주고요. 네버에서 BR 태그를 또 써주고 여기 매거진에서 BR 태그를 써줄게요. 이러고 저장을 하면은 서식이 또 자동으로 지정이 되게 되고 새로 고침하면은 줄바꿈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필요 없는 태그들은 제가 좀 삭제를 해둘게요. 아까 테스트를 위해서 했던 태그들. 그리고 저장을 하고 다시 새로 고침을 하면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골격은 저희가 대충은 다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기서 디테일을 조금 더 보자면 여기에 보시면 이 라인 하이트가 지정이 되어 있죠. 14픽셀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스케치의 한계가 여기에 모든 값들을 픽셀로밖에 적을 수가 없어요. 근데 CSS 상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단위들이 있거든요. 일단 이 라인 하이트를 좀 변경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먼저 사실 저희가 여기 보시면 P 태그 안에 이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사실상 P 태그에다가 라인 하이트를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마지막에다가 P 태그 하고 라인 하이트를 작성을 해주게 되면 여기 굉장히 많은 단위들이 있죠. 사실 저희가 이 단위들을 다 쓰진 않을 거고 여기서 몇 가지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은 스케치 규격에 맞게 14픽셀을 그냥 적어보도록 할게요. 요거 저장을 하고 나면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면 살짝 띄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은 바디 태그에다가 라인 하이트를 적용을 해 놓으면 다 상속을 받아서 동일하게 쓸 수도 있겠죠. 사실 그럼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를 다시 지우고 저장을 하고 이 바디 태그에다가 라인 하이트를 입력을 하고 여기다가 14픽셀을 지정을 해볼게요. 그럼 새로 고침을 하면 이제 방금도 변경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방금은 24만 지정이 되어 있었지만 이 아래쪽은 지정이 안 돼 있었는데 모두 같이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 타이틀은 14면은 더 쪼그라들어야 되는데 왜 얘는 계속 이 라인 하이트를 유지하고 있을까? 사실 저희가 아까 H1 태그에다가 여기다 라인 하이트를 정의를 해놨었어요. 만약에 이 라인 하이트가 없다고 했었을 때는 저장을 하시면 14픽셀로 쪼그라든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은 폰트 사이즈에 맞게 좀 상대적으로 값을 줄 수는 없을까를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는 이 단위 없이 1을 기준으로 1이 기본값이거든요. 1을 기준으로 0.2를 한번 해줘 볼게요. 이러고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새로 고침을 하면 헤딩에 해당하는 부분도 1.2가 적용이 된 거고 여기도 1.2가 적용이 된 거고 이 단위를 만약에 더 훨씬 크게 제가 바꾸게 되면 훨씬 크게 라인 하이트가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일단 기본값을 한 1.25 정도로 해두고요. 저장을 하고 근데 이 지금 헤딩 태그는 저희가 의도한 라인 하이트가 아니잖아요. 여기 디자인을 보시면 여기는 좀 더 이 라인 하이트가 좁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지정해 놓은 대로 얘 같은 경우에는 라인 하이트를 30픽셀로 그대로 지정을 해두도록 할게요. 저장하고 새로 고침하면 30픽셀이죠. 만약에 얘를 그냥 1로 적으면 이 폰트 사이즈에 상응하는 그냥 라인 하이트의 정적인 라인 하이트가 적용이 되게 돼요. 새로 고침을 해보면 그러니까 사실상 폰트 사이즈를 기준으로 1이면 라인 하이트도 폰트 사이즈와 동일한 값으로 적용이 되게 돼요. 그래서 라인 하이트는 그냥 1로 제가 지정을 해두겠습니다.
그러고 저장을 하고, 근데 의도한 거랑 조금 차이가 나니까 한 1.4 정도로 할까요? 이 정도가 돼야 제가 의도한 디자인과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기본 폰트의 웨이트를 보시면 지금 미디움으로 제가 설정을 해놨거든요. 미디움은 마찬가지로 바디에다가 폰트 웨이트 설정해서, 여기 되게 숫자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다가 그냥 노말을 쓸 수도 있고 뭐 볼드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아까 숫자로도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500이 사실상 미디움에 해당하는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500을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미디움이라는 값이 없어요, CSS는. 그래서 그냥 미디움에 해당하는 폰트 웨이트를 쓰고 싶을 때는 500을 써주시면 됩니다.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하면 살짝 두꺼워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세팅은 끝이 났고요. 이제 다음 비디오에서는 도형도 저희가 좀 그려보고 이 배지도 스타일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